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의 두 아들 엄마입니다. 맘카페 보면 시노이와의 고충 때문에 골머리 싸는 아이 엄마들이 참 많은데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저에게는 신우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보다 3살 많은 누나이고 저는 남편보다 6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저랑 거의 10살 차이 나는 형님이에요. 결혼은 저희보다 2년 늦게 하셨죠. 저는 신우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신우를 별로 안 좋아했죠. 결혼 전부터 신우가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내성적이라 말도 별로 없고 수줍음이 많은데 손이 신우는 굉장히 활달하고 웃음도 많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부침성이 참 좋은 편인데 그런 신우 성격이 저는 꽤 부담스럽더라고요. 남편이랑 연애 때 신우를 잠깐 만나 식사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첫 만남부터 야, 내가 너보다 9살이나 많으니까 그냥 말 놔도 되지?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 라고 하시며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소심한 저는 화들짝 놀랐고 무례하다는 느낌이 들어 불쾌하기까지 했죠. 그런 신우가 익숙한 듯 남편은 그닥 제지를 안 하는 모습에 서운하기도 했고요. 신우는 첫 만남부터 제가 편하다며 야야거렸고 너 코 성형한 거야? 완전 서양 여자들 코 같네? 어쩜 이리 높아? 이거 한 거지? 아니요, 수술한 거 아닌데요. 정말? 너무 이쁜데? 눈도 했어? 어떻게 이렇게 눈이 커? 쌍꺼풀도 예술이다. 이게 자연산이라면 넌 너네 엄마한테 진짜 큰절해야 하고 수술한 거라면 의사한테 절해야겠다. 누나, 그냥 이쁘면 이쁘다고 칭찬을 해. 누나 그런 화법, 누나 친구들이랑 가족들만 이해하지.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 오해해. 내가 고치라고 몇 번을 말해 정말. 내가 낯간지러워서 칭찬을 잘 못해. 그래, 이쁘다는 소리야. 기분 나빠할 것 없어. 아무튼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마워. 오늘 밥값 내가 쏠게. 그리고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너 우리 집 시집 오면 시집살이도 못 시키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아이스 커피를 아저씨들이 국물 들이키듯 후루룩 소리내며 들이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큼 요란도 하시더군요. 그런 모습도 너무 교양 없다고 생각했고 신우의 말투며 태도 역시 너무 싫고 오만해 보였는데 이제와 생각하면 그냥 제가 올케로 들어오면 잘해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시댁에서 저한테 심부름도 잘 안 시키셨고요. 그치만 당시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빠서 진지하게 남편과의 결혼을 다시 생각할 정도였죠. 그래도 시부모님도 다 인자하고 좋으신 분들이고 신우 한 명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제 결혼 생활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신우가 툭 하면 저에게 전화해서는 아영아, 결혼 준비 잘 돼가? 내가 뭐 좀 도와줘? 아니요, 도와주실 것 없으세요. 생략할 거 다 생략해서요. 그래,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예물예단 다 안 하기로 했다면서? 그래도 돼? 내가 생각하기에 해야 할 건 좀 해야 돼. 네? 현종 씨랑 상의를 좀 해볼게요. 상의할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시며 전화를 탁 끊으시더라고요. 가뜩이나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한 예비 신부인데 신우가 그런 식으로 예물 예단에 대해 입대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 뭐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며칠 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우가 저를 불러서 차 한잔 하자고 하더니 웬 주얼리 박스를 주시더라고요. 예물 예단 생략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이거 목걸이 세트야. 진짜 금이니까 깨물어 볼 필요 없어. 그리고 내 동생한테 비슷한 가격으로 시계 하나 해줬어.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야. 알겠지? 그래도 결혼인데 서로 반짝반짝한 건 주고받아야지. 라고 하시며 아이스 커피를 후루룩 마시더군요.
시댁도 돈이 별로 없고 친정도 딱히 여유롭지가 않아 양가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결혼하기로 한 동생네 부부가 마음에 쓰였는지 신우가 통장에서 1,000만 원 빼서 그렇게 저희한테 선물을 해주신 거였어요.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신우의 그런 마음이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데 당신은 왜 그렇게 부담스럽던지요. 저도 신우에게 선물해줘야 하나 고민이 생기기도 했고 그냥 예물 예단 다 생략한다는 우리 뜻 무시하고 왜 맘대로 하시나 원망스럽기도 했죠. 받으면 줘야 할 것 같다는 부담 때문에요. 그래서 신우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시냐 물었더니 불같이 화내며 그런 거 없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신우는 제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필터링 없이 말을 막 내뱉는 사람. 사실은 표현이 서툴 뿐 마음은 따뜻한 분이었는데 제가 오해를 많이 했죠. 그리고 당시 신우는 결혼도 안 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결혼 준비에 훈수를 많이 두셨습니다. 결혼하면 양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뵈어야 하네. 집안일은 어떻게 분담해야 하네. 드레스는 여자가 편한 걸로 입어야 한다 어쩐다 하시며 제가 드레스 투어 가는 것도 따라간다 하시더군요. 누가 남편의 누나랑 드레스 투어를 갑니까? 거절하느라 혼났네요. 저는 신우가 굉장히 푼수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저희 부부 결혼하는데 참견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신우의 짓 같기도 했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는 여전히 저에게 야, 너 거리며 호칭을 편하게 하셨어요. 저는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불러드리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어느 날 시댁에서 마주친 신우를 붙잡고 형님, 결혼한 지 이제 1년도 넘었고 제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이제 호칭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야나 너 말고 그냥 올케라고 불러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태어날 제 아이 앞에서도 저한테 야라 그러시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저를 빤히 보더니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나는 그냥 네가 동생 같아서 편했거든. 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알겠다 하시며 이제는 이름을 불러주겠다 하시더군요. 아니요, 그냥 올케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내가 대학교에서 올케의 어원에 대해 들었거든. 그거 알고 나니 별로 쓰고 싶지가 않더라. 그래서 난 나중에 내 동생 결혼하면 올케라고 절대 안 불러주기로 다짐했거든. 야가 싫다니까 그건 내가 고칠게. 하지만 올케라고 불러주긴 싫어. 그건 내 마음. 이라고 하시더군요. 뭐 하나 평범한 게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모범생처럼 얌전하게 살아왔던 저로서는 신우이가 일종의 센세이션 같은 느낌이었고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신우는 그렇게 제가 여동생처럼 편하다는 이유로 물론 저는 그걸 만만하게 본다고 받아들였지만요. 아무튼 전화도 자주 하셨고 저희 신혼집에도 불쑥불쑥 찾아오셨어요. 오셔서는 어머, 세면대에 물때 낀 것 좀 봐. 나 샤워하면서 청소 좀 할게. 솔 어딨어? 라며 화장실 위생 지적을 하시질 않나. 저희 신혼집에서 대뜸 샤워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샤워는 그렇다 치고 청소는 안 하셔도 된다고 했죠. 사실 저희 부부 둘 다 일하느라 바빠서 화장실 청소할 시간도 없었거니와 신우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집 정리도 못한 상태라 너무 짜증이 났었죠. 형님, 청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오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신우는 화장실에서 빡빡 솔만 문지르시더군요. 그렇게 샤워까지 하고 나와서는 제 옷 좀 빌려달라 능청스럽게 구는 신우였습니다. 제가 뿔이 잔뜩 나 입이 대빨 나와 있는 걸 보고 신우가 뭐야? 화났어? 나는 그냥 씻는 김에 좀 청소해준 거지. 니네 일하느라 힘드니까 도와준 거야. 라고 하길래 속으로 욕하시잖아요. 집도 안 치우고 산다고. 라고 했더니 신우가 눈이 동그래지며 난 그런 생각한 적 없어.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네 집인데 뭘. 우리 다 같은 가족 아니야? 자꾸 그렇게 선 그으면 내가 서운해.
라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도 쌓여왔던 거 다 말했죠. 자꾸 불시에 찾아오시는 거나 오셔서 맘대로 청소하고 냉장고 열어보고 꼭 샤워까지 하고 가는 게 불편하다고요. 호칭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올케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신우랑 올케랑 언니 동생 사이가 돼요? 저는 그런 거 못하겠어요. 원래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도 되바라진 올케였죠. 이 말에 신우가 너무 기분이 나빴는지 뭐? 거리를 둔다고? 그래, 나 이제 너네 집 다시는 안 올게. 됐어? 라고 하시며 바로 나가시더군요. 저도 뿔난 마음에 신우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우는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고 전화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신우가 당연히 시부모님께 이야기하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옳게 험담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물었죠. 어머님, 혹시 형님께 무슨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응? 무슨 얘기? 들은 거 없는데? 라고 하시며 시어머니가 정말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제 얘기 안 하셨어요, 어머님? 네 얘기? 네 얘기 할 게 뭐 있어? 우리 큰애는 자기 올케 얘기 일절 안 해. 걔가 말은 좀 많고 푼수떼기 같지만서도 뭐 말 옮기고 그러는 애는 아니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시댁의 일로 바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의외였습니다. 저도 곰곰 생각해보니 신우에게 잘못한 것 같아서 결국 먼저 사과를 했죠. 신우도 받아주었고요. 그렇게 신우랑 첫 싸움이 있었네요. 그 이후로는 신우가 저에게 좀 조심하는 눈치였어요.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집에는 안 오셨고 전화도 안 하시길래 오히려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 더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신우도 별 눈치 안 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를 받아주셔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신우 올케 사이였지요. 그렇게 그 이듬해 저는 첫 아이가 태어났고 신우는 결혼을 하게 되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처음에 듣기로는 저희 친정엄마 계시는 광역시로 간다길래 그것도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더라고요. 어머 형님, 거기 우리 친정엄마 사시는 아파트예요. 그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어? 몇 동 사시는데? 102동 사세요. 형님은 몇 동 가시는데요? 어머, 나는 101동이야. 세상에, 바로 옆 동이네? 진짜 신기하다. 내 올케의 친정엄마랑 같은 아파트라니. 라고 하며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결혼했고 한 달 뒤 신우 집들이도 갔어요. 그런데 신우가 저희 친정엄마도 부르자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시부모님도 계신 상태라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됐다고 했더니 시부모님도 사부인 모시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더군요. 저희 친정엄마는 이따가 제가 뵈러 갈 거예요. 아니, 오랜만에 사부인 좀 뵙고 싶어 그래. 우리가 갈까? 그렇게 시부모님도 연거푸 초대하자 하셔서 결국 친정엄마를 신우집에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는 혼자 사세요. 오래전 사별하셨고 재혼 안 하고 쭉 혼자십니다. 자식이라고는 딸 둘뿐이지만 둘 다 결혼해 타양살이 하고 있어 엄마는 자식들 자주 못 보시는 편이고요. 시댁에서도 혼자 사시는 사부인 걱정을 종종 하시는 터라 더없이 반가운 듯 보였습니다. 친정엄마도 얼떨떨하게 신우집에 들어서시며 인사를 하셨죠.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여길 와도 될는지. 아무튼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님. 이제 자주 봬요. 저랑 전화번호도 주고받아요. 제 폰에 번호 좀 찍어주세요. 신우는 그렇게 명랑하게 저희 엄마 번호를 따가더라고요. 사실 사돈 처녀와 전화번호 교환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연락을 하겠다고 저희 엄마 번호를 따가고 또 자주 뵙자고 하시는 건지. 신우가 워낙 푼숫기가 많으니 감이 안 잡히더군요. 저희 친정엄마도 당황은 하셨지만 그래도 신우의 부침성에 마음이 좀 열리셨는지
그날 화기애애하게 신우 집들이 잘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그날 말했죠. 엄마, 우리 신우 알지?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 말도 막 하고 행동도 거침이 없어. 자주 마주치면 엄마만 기분 상할 일이 많을지도 몰라. 그래도 사람 좋아 보이던데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모두와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쩐지 마음 한켠 찝찝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혹시가 역시로 바뀌는 건 얼마 걸리지 않더군요.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영아, 너희 어머니 조남이 어떻게 되시니? 네? 저희 엄마요? 이 지자 숙자 되시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 전화번호부에 사돈 어르신이라고 입력하니까 왠지 정없어 보여서 이지숙 여사님이라고 저장해야겠다. 네? 아, 뭐 굳이요? 그리고 나 오늘 베이킹 학원에서 빵을 좀 만들었는데 사돈 어르신 좀 드리려고. 뭐 이런 거 일일이 다 너한테 말 안 해도 되지? 이제 사돈 어르신은 나랑 더 가까워. 내가 더 자주 볼걸? 하면서 웃더라고요. 좀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신우가 저희 친정엄마 집에 찾아가 빵을 드렸다더군요. 응, 너희 신우가 빵을 구워왔더라. 얼마나 맛있던지. 들어와서 차도 한잔 하고 갔어. 차 한잔 했다고? 아니, 사돈처녀랑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재밌더라. 난 괜찮던데 네 신우? 엄마, 자주 만나지 마. 골치 아플 일 생길 수도 있어. 얼마나 간섭도 많이 하고 오지랖 부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속이 깊어. 너도 너무 그러지 마라. 시자 붙었다고 괜히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무례할 때가 있단 말이야. 저는 걱정이 많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렇게 종종 신우를 만나시더라고요. 보통은 신우가 먼저 연락을 해서 이것저것 갖다 드릴 때가 많았고요. 나중에 전해 듣고 나서 제가 신우에게 고맙다고 전화 인사를 드리면 귀찮게 왜 감사 인사를 하고 그래? 이건 그냥 내 인맥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라고 하며 능청을 떠는 신우였죠. 그런데 걱정하던 일이 역시나 펼쳐지더군요. 저희 신혼 때도 연락 없이 찾아오던 신우가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그러나 보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엄마는 사람 찾아올 일이 별로 없는 일상이라 그런지 그런 신우를 많이 반가워 하셨댔어요. 엄마, 그건 예의 없는 거잖아. 그냥 없는 척해. 벨 눌러도 조용히 하고 있으면 가겠지. 어떻게 그러니? 그리고 나 네 신우랑 제법 친해졌어. 어제는 아파트 산책도 했는걸? 산책을 했다고? 아니 대체 둘이서 뭔 얘기를 하는데? 네 신우, 난 괜찮더라. 너처럼 사람한테 벽치는 타입도 아니고. 너랑 네 동생은 일평생이 사춘기였잖냐. 아빠 돌아가시고 말도 없어지고. 외로웠는데 잘 됐어. 네 신우 말 많아서 난 좋더라. 그렇게 저희 엄마는 불시에 찾아오는 제 신우도 잘 받아주셨고 신우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저희 엄마가 꽤나 의지가 되었는지 둘이 굉장히 자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제 신우가 아직 운전을 못하니 친정엄마 차 타고 새벽 시장도 가고 어디 부지에 쑥이며 고들빼기도 캐러 가는 정도의 사이가 되더군요. 제 성격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에 솔직히 들어도 적응이 안 되더군요. 친정집에 놀러 가면 자연스레 신우랑도 만나게 되었고 그게 잦아지니 제가 친정 가는 날은 신우도 제 친정엄마 집에 오는 날이 되었어요. 신우는 제 앞에서 능청스럽게 어머니, 어머니 거리며 저희 엄마한테 착 붙어 있더군요. 솔직히 불편했고 저도 엄마랑만 있고 싶어서 신우 몰래 연락하고 친정에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엄마 보러 가는데 왜 신우 눈치를 봐야 하지? 세상 요지경이라니 희한하게 돌아가네. 제가 남편에게 불만 아닌 불만을 털어놓자 남편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신우에게 대판 퍼붓는 일이 생겼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시장에 나와 계시다더군요. 뭐 사려고? 알타리 무 좀 사려고. 총각김치 좀 담그게.
엄마 잇몸 안 좋아서 총각김치 안 드신 지 오래됐잖아. 우리 주려고 그래? 아니, 현지 주려고 그러지. 현지? 아, 형님 말이야? 아니, 내 신우김치를 엄마가 왜 담궈줘? 현지가 알타리 김치를 좋아하더라고. 같이 식당에 갔는데 알타리를 3번이나 리필해 먹던데? 내가 한번 담궈줘 본다 했지. 엄마, 왜 그래? 뭐 하러 그래?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죠. 제 머릿속엔 불쾌한 장면들이 만들어져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신우가 갑질을 한 건 아닐까. 그래서 딸이 걱정된 엄마가 학교 선생님한테 굽신거리듯 내 신우에게 김치를 갖다 바치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분노까지 올랐어요. 엄마는 계속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신 김치 해주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신우가 저희 집에 김치를 얻으러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런저런 재료들로 김치를 잘 담그시는데 그게 참 별미예요. 신우도 익은 김치보다는 겉절이나 갓 담근 김치 같은 걸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그게 저희 친정엄마의 주특기였죠. 아영아, 우리 지숙이 여사님 김치 솜씨 장난 아니야. 넌 좋겠다. 엄마가 김치 잘 담궈줘서. 우리 엄마는 김치 담궜다 하면 쉬어버리고 곰팡이 생기고 물 생기고 그러던데. 형님, 우리 친정엄마를 지숙이 여사님이라 부르세요? 아니 왜? 응, 좋아하시던데? 지숙이 여사님이라고 하니까? 아, 참. 나 너네 엄마 김치 맨날 얻어먹는다? 좋겠지? 부럽지? 네? 아니 형님, 근데 저희 친정에 너무 자주 가시는 것 아니에요? 뭐 어때? 나도 드릴 거 드리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내 맘이야. 그렇게 신우는 능청 떨며 웃더라고요.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형님, 저희 엄마가 불편해 하실 거란 생각은 못 하세요? 어떻게 올케 친정에 그렇게 맨날 김치를 얻어먹으러 가고 그러세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염치 없는 것 같아요. 염치? 말 다 했어? 그리고 왜 말이 안 돼? 아니 같은 아파트, 그것도 옆동 살면서 그럼 어떻게 안 친해져? 질투나? 그럼 너도 너네 엄마 자주 좀 찾아뵙던지. 외로워하실 거란 생각은 못 해봤어? 그리고 나도 외로워. 타지 생활하면서 남편 말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좀 친해지면 어때서? 저번부터 느꼈지만 너 참 못났다. 매사 그렇게 뾰족뾰족 가시 세우고 살면 안 피곤해? 형님은 안 피곤하세요? 왜 사돈 어르신한테까지 오지랖 피우고 그러시는데요? 저희 엄마 귀찮으니까 그만 김치 담그게 하세요. 정말? 내가 귀찮으시대? 제 말에 신우가 상처받은 듯 묻더군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제 신우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거 알면서요.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이제 안 찾아가겠다 하더군요. 엄마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신우한테 다 얘기했으니 김치고 반찬이고 그만 해주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신우가 전화를 하더군요. 이런 일로 전화하긴 싫었는데 사실 내가 학원에서 빵을 좀 많이 만들어서 남아가지고 이번만 마지막으로 여사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 너 엄마랑 연락돼? 아니요. 엄마 바쁘신가 보죠. 빵 안 주셔도 돼요. 이상한데? 내가 알기론 여사님 이렇게 전화 안 받으실 리가 없는데. 사실 저는 엄마가 일부러 제 신우를 피하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전화로 푸닥다리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쁘실 거라고 대충 둘러대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저희 엄마에 대해 잘 알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속으로 혀를 끌끌 찼죠. 그런데 그날 밤 신우로부터 다급히 전화가 왔어요. 아영아, 너희 엄마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 가고 있어. 너도 빨리 와. 네? 아니, 우리 엄마가 쓰러지시다뇨? 아니,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는 게 이상해서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갔지. 그런데 화장실에 쓰러져 계시더라고. 계속 흔들어도 정신을 못 차리시길래 우리 신랑 불러서 지금 병원 가는 길이야. 저는 너무 놀라 그 병원으로 달려갔죠. 제 친정 엄마는 미주 신경성 실신으로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거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셨대요. 그러다 출혈이 생겼고
정말 1시간, 아니 3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났을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신우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 신우 아니었으면 저 친정엄마 초상 치를 뻔한 거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덕분에 저희 엄마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죠? 내가 뭘, 여사님 귀찮게만 해드렸는데. 형님, 사실 저희 엄마요. 형님 귀찮다고 하신 적 없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못난 마음에. 맞아요. 형님 말씀대로 제가 뾰족뾰족 가시 세우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럴게요. 됐어. 여사님 회복 잘하시게 도와드리자. 그런데 형님, 저희 친정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울면서 내심 궁금했던 걸 묻자 신우가 민망하다는 듯, 사실 내가 맨날 김치 달라고 했더니 여사님이 그냥 비밀번호 알려주셨거든. 빈집이라도 들어와서 김치 갖고 가라고. 그래서 알고 있었어. 미안. 하며 웃더라고요. 저도 그냥 웃어버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고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한데 벽 없이 다가오는 신우가 엄마는 마음에 쏙 드셨나 봐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나빴죠. 친정엄마는 수술 잘 되셨고 약을 좀 오래 드셔야 하긴 했지만 회복 잘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오래 있질 못하고 올라왔는데 신우가 살뜰하게 저희 친정엄마 챙겨드렸어요. 그 덕분에 더 빨리 쾌차하셨고요. 그 후로 두 분이서 비누 만드는 공통 취미가 있어 같이 클래스도 다니시고 도서관도 같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제 신우가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안 낳고 딩크를 결심했는데 그런 제 신우를 곁에서 안타깝게 보신 친정엄마가 강아지도 한 마리 선물해 주셨대요. 그래서 둘이 아파트 산책도 그렇게 자주 다니고 그러셨다네요. 주변 사람들이 다 모녀 사이로 알고 말 걸었다가 신우의 친정엄마, 딸의 신우 사이라는 얘기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하며 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시골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두 분이 눈물의 이별을 하셨다더군요. 그치만 그 후로도 신우가 제 친정에 자주 놀러가며 우정 이어가세요. 제 신우에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 친정엄마를 살려준 평생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벽을 치고 살았던 지난날에 한없이 후회되고 말투나 행동은 허울뿐일 뿐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큰 교훈을 알려준 제 인생 스승님입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신우와 정말 더없이 정을 나누며 지내고 있고요. 가끔 투닥거리긴 하지만 이제 정말 제 친언니 같으세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고모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나중에 잘 모시라고 단단히 일러둔 상태고요. 이런 시댁과 신우도 있답니다. 아마도 제가 행운을 얻은 것 같지만요.